쉬운 명령어들로 좀 골라봤습니다. 해치입니다. 해치라고 부르고요. 우리나라 말도 해치입니다. 번역되는 단어가 없습니다. 단축키는 H. 해치입니다. 해치의 역할이 뭐냐면 단면의 재질, 질감을 표시하는 역할입니다. 단면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삼각자가 있어요. 여기를 딱 잘랐어요. 자르면 이런 면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잘라서 나온 면, 어디는 구멍이 있을 수도 있고 어디는 이렇게 막힌 부분도 있을 겁니다. 바로 이렇게 막힌 부분의 재질 혹은 질감을 표시하는 겁니다.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는 질감, 그러니까 재질을 표시하는 경우고 기계에서는 단면의 재질을 표시한다고 합니다. 해치를 넣기 위해서는 닫힌 도형,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패곡선에다가 지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계곡선 맞죠? 10개짜니까 패곡선 이렇게 이야기하죠. 계곡선은 되는데 잘 안 돼요. 말이 이상하군요. 되는데 잘 안 돼요. 패곡선은 잘 돼요. 자, 제가 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샵을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샵을 한번 그려보시죠. 해치라는 명령을 실행할 건데 해치는 여기 있어요. 명령은 여기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하나 쓰셔도 돼요. 이제부터는 이 커맨드 라인, 아니 리본 메뉴가 싹 바뀔 겁니다. 해치. 자, 그 다음에 리본 메뉴가 바뀐 거 보이시나요? 순서대로 왼쪽이 제일 첫 번째가 여기가 경계 지정입니다. 경계 지정하고 패턴 지정하고 크기 각도 지정하고 그 다음 클로즈. 순서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픽포인트가 있고 셀렉트가 있어요. 셀렉트 먼저 하겠습니다. 셀렉트는 경계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셀렉트를 하게 되면 자, 해치가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근데 잘 안 들어갔어요. 원래 이런 모양이 아니거든요. 원래 이런 패턴이에요. 이렇게 니은자 모양의 패턴입니다. 근데 가로로 가는 이 패턴이 하나도 안 만들어졌죠. 그죠? 자, 이해되시나요? 되는데 안 돼요 라고 하는 말 이해되시나요? 계곡선에는 쓰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계곡선에다가 써야 되는데 일단 패곡선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해치 셀렉트 눌러서 하나씩 선택해주면 자, 여기 패턴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한번 여러분들도 넣어 보시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얘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경계를 인식한 거예요. 여기까지 경계를 다 인식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건 여기에요. 여기인데 여기까지 경계로 인식을 해버린 겁니다. 셀렉트는 그래서 안 써요. 그럼 누굴 쓰냐? 자, 해치. 여기 있는 픽포인트 있죠. 이 픽포인트를 쓰는 겁니다. 픽포인트를 누른 다음에 인터널 포인트, 즉 내부점을 클릭하면 깔끔하게 들어가요. 그리고 클로즈. 자, 한번 해보시죠. 마찬가지입니다. 해치 인터널 포인트 클릭하고 해치 넣고 여기를 지우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 계곡선에도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 해치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렉탱글, 서클.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해치요. 클릭하면 이렇게 해치가 들어가요.
지금 보시면 경계가 두 개입니다. 이렇게요. 여기 보시면 뭐가 활성화되냐면 리무브가 활성화됩니다. 리무브는 경계 제거입니다. 자, 리무브 그리고 클릭해 보면 경계 제거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셀렉트는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렉탱글이라든지 서클이라든지 이렇게 폴리선 같은 경우 셀렉트를 쓰는 거고, 리무브는 아무 때나 편하게 쓰시면 돼요. 자, 저처럼 리무브 셀렉트를 한 번씩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만들어진 해치를 클릭하게 되면 해치 에디트가 됩니다. 해치 에디트. 그래서 이렇게 내가 클릭하게 되면 솔리드는 색상입니다. 색상으로 채울 수도 있고요. 여기서 선택하시면 돼요. 솔리드 누르셔도 되고, 여기서 이렇게 하나씩 클릭하셔도 되고, 그 다음 요 아래로 내려가는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쭉 펼쳐집니다. 해치들이 많이 있는 것 보이시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 솔리드하고 여기 그라디언트, 선형 그라데이션, 이렇게요. 그라데이션이 뭐냐면 첫 번째 색에서 두 번째 색으로 자연스럽게 색상이 변화되는 현상을 그라데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표현이 안 돼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라데이션이라고 합니다. 뭐 선형 그라데이션, 원통형 그라데이션, 뭐 원통이 반대로 된 그라데이션, 원형 그라데이션, 반만, 반 그라데이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라데이션들이 존재합니다. 이때 그라데이션 같은 경우는 색상을 여기서 지정합니다. 첫 번째 색상, 두 번째 색상. 그리고 그럼 그라데이션 효과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그리고 클로즈.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있는데 밑으로 쭉 내려가면 여기 유저라는 거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요. 사용자 정의 좀 이따 하고요. 다시 위로 올라가 볼까요? 솔리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색상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색상을 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솔리드 같은 경우는 뭘로 지정하냐면 레이어로 지정합니다.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솔리드 같은 경우는 레이어로 색상을 지정하시면 돼요. 기본값이 바이 레이어죠. 솔리드는 단색입니다. 단색. 그러니까 레이어로 지정하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제가 안시 31번을 써봤습니다. 보통 기계 쪽에서는 금속에 대한 단면을 쓸 때 이렇게 안시 31번을 많이 써요. 일반적인 스틸이 안시 31번, 그 다음 32번도 쓰고요. 몇 가지 좀 있습니다. 여기 내려가시면 벽돌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어떤가요? 안 보이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무 커서 그래요. 너무 크거나, 그러니까 해치가 너무 크거나 혹은 해치가 너무 작으면 이렇게 나오거나 하얗게 나옵니다. 솔리드처럼. 해치가 너무 작아도 솔리드처럼 나오고, 해치가 너무 크면 솔리드처럼 나오거나 지금처럼 아무것도 없는 걸로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게 스케일입니다. 맨 아래. 여기 속성창 있죠? 속성창 오른쪽 맨 아래가 크기입니다. 얘는 큰 거니까 줄여보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치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시 31번은 어떤가요? 이제 빨갛게 나오죠. 하얗게 나오죠. 그죠? 너무 작은 거예요. 키워보니까 어떤가요? 크게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스케일로 키우거나 혹은 줄여보세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그 위에 앵글이라고 보이시죠? 얘가 각도입니다. 앵글이 각도예요. 여기다가 45도,
그러면 회전된 거 보이시나요? 90도, 120도, 180도, 0도. 자, 각도도 한번 해보시죠. 자,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안시 31번 같은 경우요. 자, 안시 31번은 애초에 45도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45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90도로 돌아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것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마이너스 45도 그러면 수평으로 되겠죠. 그죠? 0도가 애초에 이런 패턴은 애초에 45도가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여기서 90도 만든다고 90도 그려버리면 안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보시면, 자, 여기서 찾으셔도 돼요. 여기서 솔리드 그러면 바로 이렇게 찾아갑니다. 솔리드, 그라디언트 또는 패턴, 사용자 정의. 사용자 정의입니다. 사용자 정의 패턴은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있죠. 그게 여기 스케일 값입니다. 사용자 정의 패턴, 유저 디파인은 간격이, 여기 있는 간격이 이 값이에요. 10mm란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20 그러면 20mm 간격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5mm 그러면 5mm 간격이 되고 실제 크기가 됩니다. 사용자 정의, 그러니까 유저 디파인은 실제 크기로 해치의 크기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써요. 근데 유저 디파인은 아주 조금 특별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여기 프로퍼틱스예요. 속성을 누르면 여기 더블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다른 것들은 없어요. 얘만 나와요. 더블을 체크하면 이렇게 격자무늬로 나옵니다. 격자예요. 격자무늬. 그러니까 주로 이제 타일 있죠. 욕실 타일이라든지 바닥 타일이라든지, 우리 지금 바닥이 타일이잖아요. 이런 타일 같은 거를 해칭할 때 더블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여기 보시면 set origin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set origin이 뭐냐면 원점이요. 원점의 위치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보시면 타일이 어때요? 중구난방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set origin 누르고 클릭하면 클릭한 자리에서부터 패턴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그리고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뭐냐면 레이어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 홈택까지 눌러서 그리고 레이어를 바꿨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속성창 누르면 여기 레이어가 나와요. 그러면 간단하게 레이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레이어 바뀌는 거 보이시죠? 레이어도 한번 바꿔보시죠. 자, 그 다음에 오소시에이티브요. 오소시에이티브 연관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어레이 할 때 한번 나왔어요. 기억나시나요? 안 나요. 자, 다시 한번 보죠. 렉탱글 어레이. 자, 렉탱글 어레이. 여기 오소시에이티브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연관 배열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이 항목을 체크해버리면, 이 항목을 체크하면 레이어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로 다 묶여 있는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어레이 할 때는 이 연관 배열을 쓰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치는 이렇게 오소시에이티브가 있어요. 해치는 거꾸로 연관 해치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해치와 경계를 기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동하기. 제가 경계를 이동해 봤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경계가 재계산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만약에 밖으로 나가면 이렇게 밖으로 나갔을 때 경계가 재계산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다시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재계산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해치는 연관 해치를 쓰셔야 돼요. 안 쓰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연관 해치를 꺼버리면 계산이 안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해치 픽포인트로 클릭. 자, 이번에는 옵션을 눌러보시면 여기 Create Separate Hatch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옵션을 누르면 Create Separate Hatch라고 나옵니다. Separate가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기존에 하나로 묶여 있는 걸 따로 이렇게 분리할 때 쓰는 게 Separate입니다. 자, 다시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동하기. 자, 이거 이동하기. 경계만을 제가 이렇게 따로 빼놨습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해치가 아직까지 묶여 있죠. 그죠? 같이 묶여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경계가 바깥으로 나갔으니까 여기는 해치와 여기는 해치가 따로따로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분리됐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separate 해치입니다. 그러면 해치가 이쪽으로 따로, 이쪽으로 따로. 이해되셨나요? 해치가 따로 분리가 됩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경계 안에 경계들을 아주 많이 넣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려 보시죠. 자, 지금 이제 해치를 합니다. 픽포인트를 클릭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하고 여기 경계를 찾는 것 뿐만 아니고 이 안쪽에 있는 경계를 다 찾아냈습니다. 경계 안쪽을 다 찾아내요. 그리고 제일 바깥쪽에만 해칭을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다시 옵션에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아우터 아이슬란드 디텍션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제일 외곽 쪽 경계만 패턴 넣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멀 아이슬란드,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로 들어가면 해치가 이렇게 들어가야 정상이에요. 경계에서부터 해치 들어가고 사라지고 다시 경계 만나서 들어가고 다시 사라지고 경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치와 공간, 해치 공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노멀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집어넣은 것, 기본 디폴트 값, 기본 값은 아우터 아이슬란드, 제일 바깥쪽 것만 넣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그노, 그냥 경계 무시하기요. 경계 무시하기. 자, 한번 해보시죠. 해치는 여기까지 하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과제물을 조금 하나 풀어보도록 하죠. 여기 나와 있는 창문의 크기는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를 기준으로 한 내용입니다. 실제로는 약간 달라요. 여기 나와 있는 치수하고는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1200에 1200이라고 했잖아요. 1500에 1200짜리도 있어요. 차이 사이즈가 달라요. 이거 4짝이니까 3000에 1200도 있고요. 3000에 2100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높이도 그때그때 달라요. 그냥 이렇게 기본적인 구조하고 치수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 1200이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방바닥부터 천장까지 높이를 2400으로 봅니다. 평균 그냥 2400으로 보는데, 창문의 크기가 너무 작으면, 예를 들어서 너무 작으면 채광이 안 좋아요. 환기도 좋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창문이 너무 크면 어떨까요? 채광도 좋고 환기도 좋아요. 그죠? 근데 단점이 생깁니다. 사생활 보호가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전 2개 다 되는 집에 살아봤거든요. 근데 지금 집이 통창이에요. 사생활 보호가 안 돼요. 옷을 못 갈아입어요. 옷을 이렇게 편하게 막 갈아입어야 되는데 통창이니까
이게 커튼을 치지 않으면 옷을 못 갈아입어요. 그래서 어떻게 쓴 거냐면 절반을 쓴 겁니다. 2400의 절반. 이해되시죠? 이런 사무실 같은 경우는 창이 커도 돼요. 그죠? 이런 오피스텔이나 뭐 사무실이나 이런 데는 굳이 사생활 보호라는 개념이 덜하니까 창이 커도 돼요. 근데 집은 달라요. 가정집은 오히려 절반에서 조금 더 작게 만드는 추세 있죠. 자, 제가 요걸 그려볼 테니까 어떻게 그리는지 가만히 잘 보시고 따라 그리시면 돼요. 같이 그리지 말고 보고 나서. 자, 전체 크기 먼저 그립니다. 렉탱글 골뱅이 1200, 1200. 계고부라고 하죠. 10개자를 써서 창문이 들어갈 벽에 구멍을 계고부라고 합니다. 여기에 제일 먼저 시공해야 될 게 창틀을 시공합니다. 여기는 값이 45mm입니다. 그래서 옵셋 45mm 이렇게 창틀을 만드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이제 창문을 그릴 건데 창문의 두께가 60mm입니다. 옵셋 60 이렇게요. 그러면 두 짝 다 그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중간선을 그리고 얘를 이쪽으로 30 이쪽으로 30 옵셋 30mm. 자, 지우고 트림으로 이렇게 끊어냅니다. 다시. 그러면 완성된 겁니다. 창문이라는 게 어때요? 하나는 앞쪽에 있고 하나는 뒤쪽에 있죠. 그죠? 이쪽에 있는 게 앞쪽이고 이쪽에 있는 게 뒤쪽에 있는 겁니다. 요 부분이 겹쳐져 있는 거죠. 자, 창문이 이렇게 돼 있진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뒤로 겹쳐지잖아요. 그러니까 60mm 창틀이 60, 그러니까 여기 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0이니까 여기도 60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중간선에서 30, 30 밀어버리면 돼요. 자,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그려보실까요?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데 제가 땡겨왔습니다. 그룹이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룹. 그룹이에요. 그룹. 되게 쉬워요. 선택하려면 어떤가요? 이렇게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룹 그리고 선택하고 엔터. 그럼 끝난 겁니다. 하나의 그룹으로 그냥 묶여버립니다. 끝. 자, 한번 해보시죠. 이런 창문이라든지 문 같은 것들은 기호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기호로서 묶어 놓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룹인데, 이 문제는 이 그룹이 임시적이라는 거죠. 임시적으로 잠깐 묶어 놓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룹을 사용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여기 과제물을 보시면 여기 900에 1200이네요. 그러면 여기서 300mm 줄어들면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럼 카피. 스트레치. 늘리기죠. 자, 이 방향으로 300mm. 그럼 됐네요. 그죠? 임시적이라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스트레치라든지 트림이라든지 이런 게 다 적용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선을 그려서 트림으로 자르니까 어떻게 되나요? 잘리는 거 보이시나요? 그룹인데, 이렇게 그룹인데, 이제 풀어지는군요. 자, 이렇게 그룹인데, 얘네들이, 이렇게 그룹인데, 이런 식으로 트림 익스텐드가 된단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네 짝입니다. 얘들 볼까요?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스트레치로 조절을 해보시면 돼요. 자, 얘는 네 짝입니다. 자, 렉탱글 골뱅이 2400, 1200.
역시 개구부죠. 그 다음에 창틀을 만들어야 됩니다. 45mm 옵셋. 자, 근데 네 짝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두 짝과 두 짝이, 그러니까 두 짝과 두 짝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리고 끝에 가서 이렇게 부딪힙니다. 이해되시죠? 두 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중간에 겹쳐요. 근데 네 짝은 이렇게 두 개가 겹치고 여기서 중간에서 부딪힌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사각형을 그립니다. 끝점과 중간점. 여기가 절반. 이 안에다가 두 짝을 그리고 이 안에 두 짝을 그리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옵셋 60mm. 다시 미드 포인트까지 옵셋 30mm. 좌우로 한 번씩. 자, 트림으로 자르면 자, 두 짝 만들어졌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짝 그리는 거랑 똑같죠. 그죠? 그 대신에 이제 미러를 하는 겁니다. 대칭이요. 그러면 네 짝이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여기 나와 있는 이번엔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자요. 이렇게요.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보통 이 두께가 이 폭이 창문의 폭이 한 80mm 정도 써요. 80에서 한 200mm까지 씁니다. 전산능용 건축제도 기능사에서는 200mm 써요. 옛날에는 150mm 썼는데 요즘은 200mm 쓰고 보통 현장에서는 80mm 씁니다. 자, 그래서 제가 80mm 옵셋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올라가야 되냐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어딜 자른 거냐면 여길 자른 겁니다. 여길 자르고 위에서 내려본 겁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얘네들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문이 이 중간에 있겠죠. 그죠? 문이 중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문의 두께는 35mm. 그래서 옵셋 35mm. 빠듯하게 딱 맞죠?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 옵셋 30mm. 자, 필렛. 그러면 창문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60mm 트림. 중간에 유리를 껴주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 볼까요? 60mm 트림. 자, 미드 포인트에서 이렇게. 그리고 자, 이런 모습이 되네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요거는 1대 30도면 이하에서는 이렇게 그립니다. 1대 30도면에서는 이렇게 그리고요. 자, 렉탱글 골뱅이 1200, 120. 자, 분해하고 옵셋 45mm. 라인 옵셋 35mm. 라인 옵셋 30mm. 여기까지 똑같아요. 필렛 여기도 똑같아요. 다만 이렇게 지웁니다. 1대 40도면 이상에서는 이렇게 약식으로 그립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거보다 도면이 더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 1대 200, 1대 300도면이면 어떨까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그립니다. 120, 1200, 카피. 그 다음에 다시 라인, 카피.
자, 이동하기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그냥 약식으로 이렇게 그려버립니다. 이해되시나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표현이 안 돼서 이렇게 약식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근데 보통은 여기까지는 많이 쓰니까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시죠. 4짝짜리요. 자, 렉탱글 골뱅이 2400,120 분해하고요. 옵셋 45mm. 자,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미드 포인트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다 절반 잘라버리세요. 다시 미드 포인트에서 자, 익스텐드 연장하기 옵셋 35mm 필렛 자, 옵셋 30mm 필렛 트림 이렇게 생긴 겁니다. 미러 대칭이죠. 이렇게 자, 한번 그려보시죠. 이 중간에 우리가 이제 제가 안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중간에 선을 이렇게 그려봅니다. 50mm 여기도 마찬가지로 50mm 자, 서클 반지름 50mm 아니 30mm만 할까요? 30mm 그 다음 폴리곤 삼각형 중심점 인시크리브드 다시 미러 자,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이 화살표의 역할이 뭘까요? 문이 열리는 방향이에요. 이 화살표를 여기다 그리는 분도 있고 여기다 이렇게 떨어뜨려서 놓고 그리시는 분도 있고 얘를 그냥 간단하게 약식으로 이렇게 그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성의를 더해서 옵셋해서 테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건 좀 방법이 다양하니까 편하게 한번 그려보시죠. 이번에 할 거는 뭐냐면 그룹 에디트입니다. 그룹 에디트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만 그룹이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얘네들도 포함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룹 에디트 단축키가 없습니다. 다 쓰셔야 돼요. 그러면 명령어가 둘로 나눠집니다. 이렇게요. add 오브젝트, remove 오브젝트. 그러니까 그룹에 객체 추가하기, 그룹에 객체 빼기. add 오브젝트 그리고 선택합니다. 엔터. 그러면 그룹에 추가된 거 보이시나요? 자, 그룹에 추가시켜 보시죠. 반대로 그룹에서 해제해 보죠. 그룹 에디트 선택하고 자, remove 오브젝트. 그러면 이렇게 빠진 거 보이시죠? 자, 그룹에서도 한번 빼보시죠. 이제 언그룹이요. 그룹을 풀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분해라는 명령어 써서 이렇게 자, 분해 그러면 분해가 안 되네요. 익스플로드 분해가 안 되네요. 그죠? 어떤 명령어 써야 돼요? 언그룹 쓰셔야 됩니다. 언그룹 그리고 엔터. 그러면 그룹이 분해가 됩니다. 그룹을 분해하는 명령어는 다른 것들은 다 익스플로드로 다 분해가 되는데 그룹은 익스플로드로 분해가 안 됩니다. 언그룹밖에 안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단축키입니다. 컨트롤 키하고 시프트하고 알파벳 A를 누르면 그룹 온오프를 시킬 수 있습니다. 언그룹을 하는 게 아니고 온오프요. 자, 컨트롤 시프트
A를 누르면 이렇게 그룹 오프가 됩니다. 컨트롤 Shift A를 누르면 다시 그룹 온 되고 오프 되고 토글 기능입니다. 오프를 시켜 놓으면 그룹이 다 풀어져요. 이렇게 그룹 기능 자체가 꺼집니다. 그룹이라고 하는 기능 자체가 아예 꺼지는 거예요. 그랬다가 컨트롤 Shift A를 누르면 그룹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자, 그럼 이번엔 방문입니다. 자, 렉탱글 골뱅이 900,2100. 자, 그 다음 제가 하나 복사했습니다. 두 종류의 방문이 있어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문지방이 있는 방문, 하나는 문지방이 없는 방문. 자, 오른쪽은 문지방이 있는 방문, 왼쪽은 문지방이 없는 방문. 분해하고 지웁니다. 자, 여기 조인. 자, 옵셋 40mm. 문틀입니다. 문틀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라인, 선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똑같아요. 이렇게요. 다만 이 선은 중심선입니다. 이렇게요. 중심선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시죠. 자, 900mm 옵셋 합니다. 분해하고 옵셋 900mm 이렇게요. 900mm를 옵셋하고 요 끝선에서부터 60mm 들어갑니다. 옵셋 60mm. 얘도 이렇게 60mm. 서클 반지름 30mm. 그 다음 적당한 크기로 자, 선 연장할 거 연장하고 트림 경계 지정하고 잘라내시면 돼요. 이렇게 손잡이입니다. 매치 프로퍼틱스. 자, 다시 볼까요? 이 원은 적당히 그리시면 돼요. 연장하기. 그 다음 트림 커팅 엣지를 지정해주고 자르시면 됩니다. 얘가 문손잡이.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이렇게요. 자, 이 부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렉탱글 900,200이요. 문틀은 200mm입니다. 200mm예요. 벽체의 두께랑 똑같아요. 원래 엄밀히 얘기한다 그러면 200mm에 20mm, 20mm 더하니까 240에 260mm가 맞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근데 꼭 그렇다고 볼 수도 없어요. 지금 이제 우리 지금 저기 있는 저 문 같은 경우는 80m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달라요. 자, 카피. 우리는 이제 200mm짜리 쓸 겁니다. 자, 분해하고요. 옵셋 40mm. 자, 여기는 지방이 없으니까 이렇게 지워줍니다. 문지방이 없어요. 그래서 지워줍니다. 자, 그러면 40mm를 줬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20mm가 됩니다. 렉탱글 골뱅이 820, 마이너스 35. 자, 이렇게 줍니다. 문이죠. 방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끝내는 게 아니고 로테이트를 시켜줍니다. 회전이요. 이렇게. 자,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 중심선 있죠? 여기가 경첩이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양 끝단이잖아요. 여기가 열리는 부분이란 뜻입니다. 문이 열리는 움직이는 부분이고, 여기가 그 뾰족하게 있는 부분, 여기가 경첩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고정단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크.
자, 시작, 중심, 끝이요. 시작, 중심, 끝. 시작점 여기, 중심점 여기, 끝점 여기. 이렇게요. 얘도 중심선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점, 중심점, 끝점. 그러면 두 종류의 방문이 다 그려졌습니다. 자, 그려보시죠.